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청주시는 이민년 새해 사자성어로 만심동행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다가올 변화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새해 인사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청주시를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이제 끝날 줄 전부 생각을 했던 코로나19가 3년 차 들어가는 올해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도 많고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는 시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나름 4천여 공직자가 열심히 애를 써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덕에 상당히 다른 여타 청주시와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방역의 고삐를 줄일 수 없고 또 이런 모든 힘은 시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신 덕으로 그나마 우리가 좀 방역에 좀 자신 갖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 이게 틈없이 종식될 겁니다. 이제 먹는 치료약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4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종식시키면서 아까 우리 이은영 씨 말씀한 대로 올해 소소한 일상이 기적처럼 우리한테 오는 이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만심동행을 선정했고 또 올해의 화두로는 함께 한 걸음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시정 슬로건을 함께 웃는 청주로 정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는 거. 시장 혼자서도 안 되고 우리 시청 공무원인 가지고도 안 된다. 시민 모두가 같이 가자. 그래서 첫 해 동심 동행이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자. 또 여민 동락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즐기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함께 한 걸음이라는 한국말로 우리 한글어로 만들면서 만심동행이라는 건 만 가지 마음이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또는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가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어우러져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청주를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2022년 새해 이 청주시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다고 하죠. 그 예산들이 어떤 사업들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한데요. 청주시의 올해 시정 운영 방침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 처음으로 청주가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으로 통합전에 청주시장으로 들어올 때 제 기억이 1조가 그때 넘었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3배로 늘어난 건데 올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모두 시민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또 시민 행복을 위하는데 구석구석에 빠진 데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5가지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세웠는데 첫째는 미래와 지금이 같이 가는 현재와 공존하는 앞도 내다보면서 현재도 따져보는 이런 계획을 가진 정책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됐든 청주가 경제적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내다봐야 되니까 수출 신장이라든지 경제 성장은 청주가 강점을 보이는 그 힘을 그대로 한번 이어보자는 뜻이고 세 번째는 역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 탄소 중립 이런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속에 살 수 있는 질적인 환경을 구성했는데 역점 사업을 두고자 하고, 네 번째는 복지입니다. 복지. 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옛날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다섯 번째는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8년차 들어가는데 이제는 도농 상생이 돼가지고 서로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우리 농업이 강소농으로 청주가 좀 가면서 또 정주 여건도 비교적 아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5가지 시책을 가지고 3조 원을 알뜰히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시정 현안별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잖아요. 어떤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지, 또 아울러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갖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그 운송에 있는 투명성을 저희들이 찾아서 거기에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남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가 청주에 1년에 하루에 14만 명에서 15만 명 시민을 실어 날렸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로 대중교통 타면 이게 감염이 되지 않느냐 해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한 8, 9만이 돼가지고 어렵게 된 그런 현실이 닥쳐서 어떤 면에서는 운석계에서도 이 긴장이 돼서 이 준공영제 논의가 잘 이루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감축을 했던 그 버스 운행 횟수를 100% 살려가지고 하지만 아직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이 옛날 14, 5만 수준까지는 안 가고 한 10만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시민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승용차보다는 미세먼지도 줄일 겸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을 좀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금년에 합니다. 네. 해서 좀 운행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체계를 갖는 그런 작업과 함께 요금도 좀 차별해서 정기권, 네. 뭐 일일 투어권 뭐 이렇게 해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정기권을 좀 이용하면 승객들이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청주도 면적이 서울의 1.6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운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고지를 지역별로 동쪽은 이제 산 쪽이라 안 되고 서쪽과 남쪽, 북쪽에 하나씩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영제의 문제점도 벗어나고 또 적정한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시민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교통복지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준공영제 끌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주 시민으로서 대중교통 오늘부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또 청주시가 이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또 법정 문화도시 3년차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직지라는 참 우리 빛나는 조상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기록문화도시의 특장을 얻어서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호평을 전국에서 받아서 작년 연말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국에 이제 1년에 5개씩 해서 10개 도시가 지금 문화도시가 됐는데 그 도시들을 다 청주에 모아서 문화도시 박람회를 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하고 제한된 입장 속에 있는데 그럴 정도로 청주가 거기에 호평을 받고 그래서 올해 3년 차 들어가는데 제일 이제 호평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다 참여한다. 그래서 문화시민 10만인 클럽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면서 기록이 공공기관 중심의 공기록만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록으로. 그래 동네마다 동네 기록관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청주는 옛날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바탕으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유서 깊은 정말 문화라는 게 우리가 살아온 축적이니까 그 축적을 보여주는 아마 전국의 가장 그윽한 도시로 평가받지 않을까 올해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또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이잖아요.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시가 이제 커지니까 우리 청주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인구 10만 도시인데 지금 86만이 넘은 대도시예요. 면적은 서울시보다 1.6배나 넓고 그런 대도시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이 쇠락되고 새로 외곽에 신도시가 서가지고 이 원도심이 너무 침체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거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도시 재개발, 도시 재건축 붐이 한때 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심에 뭐 좀 옛날 집들은 다 쓸어버리고 전부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되니까 재테크라는 말도 나오고 또 거기에 원주민이 전부 다른 곳으로 가는 뭐 어려운 말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8년 제가 시장으로 다시 부임을 할 때 마침 도시를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하지 말고 원래 있던 그 문화적 요소를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자 해서 재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래서 당시 드물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 뭐 도종환 국회의원이 장관하실 때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처음으로 저희 담배공장을 문화공장으로 바꾼 그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에 오셔서 MOU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하자. 도시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주거 환경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재생 사업을 하자. 그 대표적인 게 담배공장을 문화공장으로 바꾼 거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옛날 동네, 지금 우암동, 내덕동, 영운동, 저 흥덕사지가 있는 운천 신봉동 이런 네 곳에 지금 재생 사업이 아주 호평 진행되고 올해는 수안골에 있는 수동도 거기 넣어서 그러한 도시 재생에 새로운 숨결을 넣는 그런 공간 전략으로 도시를 한번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 오창에 위치한 방사광 가속기는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잖아요. 이 밖에도 이 청주시의 100년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뭐 정말 저희가 가장 쾌거라고 하면은 방사광 가속기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기기를 우리가 청주에 유치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이게 2027년까지 완공이 되면 4차 산업의 아마 메카가 우리가 청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포항에 그런 가속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거였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은 산업에 즉각 이용할 가속기라고 해서 열띤 경쟁을 했는데 다행히 정치권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요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어떤 거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 백신을 전부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지금 뭐 물량이 딸리고 더군다나 이게 세계적인데 이 백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기가 방사광 가속기래요. 그 백신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의 구조를 찾는데 이 방사광 가속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 중에 첨단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기대 가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를 조속히 만들어서 하면서 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창과 오송은 이제 BT 단지, 오창 IT 단지고 그 외에 연관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라고 기존 공단 옆에 있는 그곳에 지금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강내 쪽에 하나, 오창 쪽에 또
여러 개 해서 7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도 하고 있는 빅3, 일본과 싸울 때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힐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청주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지금 일본 사람하고 붙어서 얘기할 때 우리 청주는 2차 전지의 특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부장에 필요한 센터도 만들면서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특화된 산업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서 미래 100년 먹거리 청주, 아까 얘기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계획들을 순조롭게 추진해서 이 미래 먹거리 확보는 물론 또 청주시가 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청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지난해 말에 드디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그런 만큼 이 청주시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이것도 이제 아까 문화도시와 같이 네. 그 어린이가 잘 뛰놀 수 있는 도시면 모든 사람이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다른 도시고 받았는데 왜 청주가 아닌가 해서 취임할 때부터 여기에 노력을 해서 작년 12월 16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있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되지 말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노력을 하고 거기에 나온 대로 이제 아동 어린이는 이제 보호 대상으로만 아니고 주체가 된다. 그래서 전담기구도 만들고 아동 보육과 특히 이번 코로나19 시대에도 어린이들 학대 정인이 사건 이런 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 아동 폭력 이거는 대개 가정 폭력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전문 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도 이것을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분리시키고 이걸 들어간다 이런 노력도 하는 한편 또 아동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지금은 아파트마다 지면 규격이 정형화된 놀이터인데 이것도 그 어린이들이 원하는 걸 해보니까 제가 한 2군데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어린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번에도 어린이집에 집단 감염이 지난달에 좀 나와서 지난해 말에 나와서 놀랬는데 그 어린이들도 할수없이 자가격리하고 생활치료센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게 어린이 그 어른들 저기 그 들어가면 주는 비상키트를 보니까 그 어른용이지 애들용이 아니에요. 애들은 갑갑하게 있으니까 그 애들 장난감도 넣어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바꿔서 어린이 중심 또 어린이가 참여하는 그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 뭐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개체를 어린이 중심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도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삶의 질도 좀 윤택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지금 삶의 양적인 경제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적인 삶 이것은 역시 문화 향유 또 여가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우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 변화 중에 도서관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방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지만 요새는
어린이들 뭐 많이 나라고 해도 지금 많이 안 나니까 하나둘 나니까 자기 공부방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시험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또 은퇴한 연령은 은퇴한 그런 어르신들은 어르신 공간 또는 또 가정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도서관 기능을 바꿔서 금빛 도서관, 가로수 도서관의 호평입니다. 네. 또 문화재조청에 있는 열린 도서관 그와 함께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읍면동에 읍면에 작은 도서관 또 마을 중심지 활성화에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런 한편 또 지금 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일제가 허물어버린 청주 읍성에 중앙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천년 고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지금 한 6,000평 되는 공원을 한 3배 이상 넓혀서 해보고 거기에 옛날 청주시청격인 청주 관아가 있었던 거 한번 살려보고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데 좀 넓히면 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친수 공간, 생활체육 공간 이런 것들을 넓혀서 특히 아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존 수영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각도 여가 취미 체육 시설 중에 수영장을 원하는 데가 많아서 지금 그것도 생활 SOC에 넣어주고 지금 청주 북부 내수 쪽에는 야구장도 여러 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이런 체육 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 공원 확충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청주가 그야말로 휴식이 있는 여가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꿀 계획도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10월 말에 청주의 대표 축제죠.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예 비엔날레는 공예라는 주제로는 전 세계 유일한 비엔날레인데 이게 벌써 11회가 넘어가서 20년의 어떤 연륜을 쌓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세계의 많은 미술관, 박물관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년차 2021년에 비엔날레를 할 때 코로나가 참 무서워서 그걸 비대면으로만 할 수는 없고 대면도 해야 되는데 제한된 대면과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접속시키는 형태로 비교적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또 감독이 공예를 전공으로 하는 감독이 오셔가지고 공예의 특장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많은 관람객은 오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질적인 게 높고 어떤 면에서 온라인이 되니까 참여 인원은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비엔날레는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더 넓혀서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청주가 공예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 시니어 작가들이 있는 그 공예촌을 청주 미원 쪽에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내덕동 쪽은 옛날에 그 술집이 많아서 도시 이미지가 안 좋은 그 방곡의 밤거리를 완전히 공예촌으로 탈바꿈한 이런 계획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문화재조창 중심으로 공예의 도시를 면모를 보여줄 그런 계획이 나타날 겁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겠다고 공언을 하셨고 변함없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청주시에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정이나 선거 때도 말씀드린 건 시장의 책무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건데 이번 이런 코로나 같은 걸 맞아서 참 힘이 좀 듭니다만 우선 이런
자연재난,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쉬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뭐 홍수가 날 때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도시가 전면적으로 되니까 물이 그전에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좀 그대로 넘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워낙 이 포장이 많이 되니까 물이 넘쳐요. 네. 그래서 빗물 저류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 갖다 가뒀다가 이걸 빼내는데 이게 그 2017년 홍수 때는 조금 빛을 발해서 이거 지금 내덕동, 수동, 수암골, 저 수곡동 그리고 지금 충북대학교 쪽, 내수 쪽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갖추는 이런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업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위재난이죠. 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막기 위해서 기구도 만들고 감염병 센터도 만드는 한편 또 화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범죄죠. 범죄에서 셉티드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성 범죄, 여성에 대한 범죄를 막는 이런 사업도 경찰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셉티드 그 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지금 시내를 50km 또 특히 노약자 그 어린 초등학교나 노인 있는 곳은 30km로 제한하는 이런 거와 함께 그 라운드어바우트라 해서 원형 로타리 같은 교통에 대한 안전한 사업도 저희들이 해 나가서 그 우리 청주는 비교적 재난재해는 강한 도시, 특히 또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아주 오명을 썼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사실 그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역시 미세먼지 없는 그런 도시가는 다각도의 그런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일도 있을 거고 미련이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남은 임기를 좀 알차게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글쎄 그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만 제 꿈은 우리 청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도시 또 오성과 오창이라는 또 세종시가 옆에 있고 하는 그런 미래 첨단 도시 요 두 가지 그 투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투 트랙을 가진 도시로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통도 저희가 살려야 되겠고 또 첨단 미래 먹거리도 살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국토의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또 이 지정학적으로 KTX 오송 분기역과 청주공항이라는 그야말로 좋은 여건 그리고 중앙부처 경제부처가 바로 세종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을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청주가 되는 기틀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청주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올해 이민년 새해 코로나19가 아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개인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서 틀림없이 가라앉을 겁니다.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장 저를 비롯한 우리 4천여 공직자 애쓸 겁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서 함께 우리가 한 걸음 우리 청주가 이제 제대로 웃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에는 내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세계 그 어떤 도시보다 특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해가 되게 하겠다. 한범덕 시장의 신년사에 있는 말인데요. 올 한 해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특별한 도시 청주를 위해 멋진 행보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